그런데 내 혀가 아직도 살아있어. 매운맛이 아직도 느껴져. 아직도 얼얼하게 느껴져. 그래서 내 혀를 이번 기회에 확 보내버려야겠어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900점을 받았네요. 900점을 받고 나니까 이제 드디어 내 생각을 문법적으로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끔씩 파트 5에 등장하는 해괴망측한 단어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단계입니다. 전맘은 없었으면 내가 파트 5 정말 다 맞을 수 있었고 그랬으면 내가 멘탈이 깨지지 않아서 파트 6, 7도 다 맞을 수 있었을 텐데 그랬으면 내가 만점이었을 텐데 싶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가끔씩 심적 스트레스를 받고 가끔씩 극악의 난이도인 파트 7의 문제에서 실수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극악의 문제들이라 하면 이제 5분 안에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 패러프레이즈가 너무나도 잘 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 아니면 억지로 패러프레이즈 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많이 고통을 받는 그런 단계죠. 그럼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다 리딩에 대한 부분이죠. 이쯤 되면 900점을 넘겼다 하면 무조건 리스닝은 480점은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이신 분들 중에 혹여나 리딩 점수가 480이고 리스닝 점수가 420이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럼 리스닝 먼저 쉐도잉을 통해서 계속 올려놔야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은 잘 없을 거예요. 이제 이 단계가 되면 리딩이 정말 관건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리딩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 근데 그러면서도 리스닝에 대한 감은 놓치지 말아야 되니까 똑같이 계속 문제집 위주로 갈 건데요. 이제 일단 아까는 해커스토익 천재 1, 2였죠. 이제는 3입니다. 제가 풀면서 보기도 했고 그리고 여러 사람한테 듣기도 들었지만 이제 실전 천재 1, 2는 요즘에 나오는 난이도와 비슷해요. 원래 출시됐을 때는 토익보다 조금 어려웠다. 그러니까 6년 전만 해도 실전 토익보다 조금 더 어려운데 싶은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난이도가 조금 올라서 요즘은 한 실전 천재 1, 2 정도의 난이도로 나오는데요. 3는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많이 어려운 편에 속해요. 그러니까 3를 푸는 거는 어떤 심보냐면요. 내가 정말 매운 거를 먹기 위해서 혀를 미리 마비시켜 놓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억수로 매운 그런 문제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풀면서 조금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야 돼요. 어려운 문제 자체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까지 다 풀었다 싶으시면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게 이 신화공통인 950입니다. 근데 얘는 제가 조금 사실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제가 공부했을 때 그러니까 6년 전이나 그럴 때 풀었던 문제집이거든요. 이거 심판이 나오긴 했는데 심판이 그렇게 평가가 그렇게 막 좋은 것 같진 않더라고요. 물론 이거의 문제 구성도 정말 해괴망측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실제로 파트 5 문형이 안 나오는 그런 이상한 문형도 나오고요. 정말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이 3까지 회독을 완전히 다 했어요. 1, 2, 3 그래서 한 번 더 회독하고 2번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내가 봤을 때 풀 문제집이 더 없는데 그런데 내 혀가 아직도 살아있어. 매운맛이 아직도 느껴져. 아직도 얼얼하게 느껴져. 그래서 내 혀를 이번 기회에 확 보내버려야겠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풀어보셔도 괜찮겠다. 시원스쿨은 개인적으로 조금 비추하기는 해요. 이유는 다른 영상에서 브랜드 같은 것들을 평가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교재를 가지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 일단은 이 문제들을 풀면서 이런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리스닝 시간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리스닝 문제 풀다가 중간중간에 이런 파트 5 문제들 같은 거 풀어야 된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950을 넘기기 위해서는 리스닝 시간에 파트 5 문제 30문제를 다 푸는 거를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되면 발목을 잡는 게 정말 처음 보는 그런 단어들일 거기 때문에 처음 보는 단어이더라도 접사를 통해서 내가 단어의 뜻을 대충 유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4개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3개는 내가 알아볼 수 있게 만드는 상황이 되도록 접사 위주로 새로 마주하는 단어를 추측하는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이제 대충 추측해서 3개는 내가 확실하게 뜻을 알게 되면 그러면 3개 중에 맞는 녀석 있으면 맞는 놈 고르면 되고 3개가 다 아닌 것 같으면 그러면은 끝까지 추측이 안 됐던 그 단어 고르면 되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단어를 익히고 나면 이제 또
문법이나 아니면 단어 그런 부족한 파트 쪼끔이라도 있으면 부족한 파트 위주로 문제집 계속 회독하면 되고, 그런 식으로 3 개월을 보내시다 보면 그럼 인제 950을 충분히 넘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인제 950 까지 내가 넘겼어요. 야, 드디어 950이 됐어요. 근데 아직도 990 점이 안 됐습니다. 그분들이 마주하는 상황은 대충 이럴 겁니다. 풀 만한 문제집들은 다 풀었고요. 그다음에 듣기 문제의 답들이 인제는 미리 다 예측이 돼요. 그런데 내가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노력이 아니라 운이 부족해 가지고 만점을 못 받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은 운이 부족해서 만점을 못 받으신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그러니까 950은 잘 모르겠는데 한 970 부터는 운인 것 같아요. 970 에서 990 까지는 시험 운, 그리고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사실 이분들께는 추천드릴 교재가 잘 없어요. 이제 아까 신화공 교재까지 추천을 드렸잖아요. 그건 정말 끝까지 가자는 거예요. 더 이상 추천해 드릴 문제집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만점을 받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만점 받을 때까지 시험을 다시 쳐 보시는 거 진지하게 추천드립니다. 진지하게 추천드려요. 그래서 제가 한창 토익을 쳤을 때, 중학교 1 학년이었을 때 토익을 한번 985 점을 받고 난 뒤에 그다음에 5 번을 더 쳐 가지고 그렇게 해서 990 점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만점 다시 나올 때까지 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회도 계속하는 수밖에 없고요. 컨디션 잘 관리하고 환경적인 변수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날 뭐 고사장이라든지 그런 것들 최대한 잘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이쯤 되면 시험 치는 자신만의 루틴도 좀 완성되어 있을 거거든요. 뭐 초콜릿을 가져가서 먹으면서 시험을 친다든지, 아니면 시험을 좀 칠 때 뭐 물을 언제쯤 마신다든지 이런 것들도 좀 관리를 잘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가끔씩 등장하는 단어들 때문에 시험을 잘 못 치는 것 같다 싶으면, 그렇다면 인제 이때쯤 복화책을 보셔도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인제 복화책 중에서도 맨 뒷줄에 있는 그런 900 점대들을 위한 단어들,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외우시고,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들 계속 메꿔 나가시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요, 각 점수대별에 맞는 학습 기간, 그리고 그에 따른 학습 교재와 학습 플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광범위하게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간략하게 소개한 점이 없진 않았는데요. 각각의 학습 교재였던 동화책, 그리고 제대로 된 토익 교재, 그다음에 토익 문제집들을 어떻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는 다른 영상에서 또 별도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영상이 꽤 사실적으로 담백하게 담기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는데 저만의 공부법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중1 때 토익 만점을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공부법을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이게 좀 더 여러분들이 원하실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